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효철입니다. 라디오 엠볼리제이션 이후에 이미징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보경회 회원이 있고요. 라디오 엠볼리제이션 이후에 CT나 MR 시행된 것을 판독을 해보신 분 아마 손들어 보십시오. 혹시나 라디오 엠볼리제이션 한 이후의 CT, MR을 본 적이 없다 하신 분도 손들어 보시고요. 티피컬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51세 남자고 4cm 사이즈의 싱글 튜머인데 MR에서 세그멘탈 포탈 베인 스롬보시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PVT가 있어서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이 의뢰가 되었고요. 먼저 사전검사를 해야 됩니다. 사전검사는 셀리악 엔지오그래피를 하고 간동맥으로 테크네시움이 붙은 MAA, 매크로 에그리게이티드 알부민을 주입을 합니다. 대략 폐에 분포하는 MAA가 15% 이하면 시술이 가능하고요. 핵의학과에서 이렇게 플라나 이미지도 찍고 스펙트 CT도 찍는데 스펙트에서 튜머에 MAA가 많이 들어간 걸 볼 수 있고 이러면 이제 Y92의 효과가 좋을 걸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롱션트가 5%여서 Y92를 할 수가 있고요. 일주일 후에 Y92를 시행을 했고요. 시술한 다음날 PET-CT를 서울대병원에서는 시행을 합니다. 이트리움은 퓨어 베타 이미터인데요. 0.01% 포지트론이 나옵니다. 이 아주 소량 나오는 포지트론을 디텍션 할 수 있는 것은 펫이죠. 그래서 펫을 찍으면 레디오 액티브 마이크로스피어가 어디에 분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개월째 CT상에서 튜머 이네스먼트가 싹 없어진 걸 볼 수 있어서 튜머가 CR로 판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것들이고요.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은 베타선을 이용합니다. 베타선은 투과도가 매우 약해서 평균 3mm, 맥시멈 1cm고요. 반감기는 2.61이고 베타선을 내는 이트리움 9이라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합니다. 베타선을 내는 이트리움이 함유된 마이크로스피어를 간동맥으로 주면 종양 내부에 마이크로스피어가 들어가게 되고 마이크로스피어에서 나오는 베타선에 의해서 종양이 치료가 됩니다. 이트리움은 원소기호 39번이고요. 베타선을 내고 나면 이제 지르코늄 9가 됩니다. 라디오 엠볼리제이션, 트랜스 아트리얼 라디오 엠볼리제이션 또는 Selective Internal Radiation Therapy, 또 단순하게 Y92 테라피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치료하기 전 엔지오상에서 종양의 튜머 스테이닝이 잘 보이고 있는데 치료한 이후에 엔지오상에서도 여전히 튜머 스테이닝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마이크로스피어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엠볼릭 이펙트가 적고 따라서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테라스피어와 솔스피어 두 가지 제품이 있고요. Y92의 크기는 20에서 한 30 마이크론 정도입니다. 간에 사이너소이드가 있는데 사이너소이드가 한 15 마이크론 이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간을 통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암인 경우에 늘어나 있는 튜머 베슬에 의해서 마이크로스피어가 통과를 할 수 있고요. 콜란지오시에나 메타스타시스는 대개는 롱션트가 낫습니다. 근데 이제 간암 중에서 일부 환자에서 혈관이 이상하게 늘어나 있으면 롱션트 프랙션이 올라가게 되겠죠. 렁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레이디에이션 뉴모나이티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롱션트 프랙션이 한 10% 이하면 무조건 합격이 되고 20% 이상이면 무조건 불합격. 10에서 20% 사이인 경우에 종양 크기가 작으면 에스티메이티드 롱 도즈가 낮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평균 합격률은 요즘은 90% 정도 되고요.
종양의 크기와 합격률은 반비례합니다. 한 6cm 이하의 종양은 한 99% 합격을 하고요. 한 10cm 정도 되면 90%, 근데 한 15cm 정도 되면 한 절반의 경우에서는 불합격하게 됩니다. 불합격하는 원인은 종양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좀 리키한 베슬들이 많겠죠. 또 PVT가 있는 환자에서 에피션트가 심하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불합격하면 대개는 컨벤셔널 테이스나 뎁 테이스를 시행을 하고 테이스를 1, 2회 한 후에 사전검사를 다시 시도하면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양의 버든이 감소하면 이제 리키한 베슬도 감소하니까 롱션트가 감소하는 거죠.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포탈 베인에 아주 이네스가 잘 됩니다. 이 PVT가 있는 환자고요. 포탈 페이지에서 보이는 포탈 베인보다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어테뉴에이션이 더 높습니다. 즉 에피션트가 아주 심하게 있는 환자고요. 이런 환자는 CT만 봐도 불합격할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엔주를 해보면 에피션트가 매우 심하고요. 이렇게 심한 에피션트가 있는 환자에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한다면 마이크로스피어가 이 포탈 베인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면서 간 전체 또는 바울이나 시스테믹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불합격입니다. 사전검사는 대개는 서울대병원에서는 외래 베이스로 시행을 하게 되고 당일에 합격 여부를 확인 후 귀가를 합니다. 사전검사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입원해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고요. 일부 환자는 입원을 해서 사전검사를 하는데 Y9 마이크로스피어를 미리 주문을 해둡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사전검사하고 합격하면 당일날 바로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사전검사 없이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종양이 작을 때 5cm 이하일 때는 사전검사 없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팔로우 영상은 1개월, 3개월 그리고 그 이후는 2-3달 간격으로 하고 대개는 CT로 합니다. MRI는 한 달째 예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CT로 주로 합니다.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의 인디케이션은 TAC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일드가 A여야 되고 어사이티스가 없고 빌리루빈이 높지 않아야 됩니다. 콜란지오나 메타스타시스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메타스타시스는 튜머 베스큘러리티가 좀 낮은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튜머 리스판스는 튜머의 베스큘러리티에 비례합니다. 좋은 인디케이션은 간 기능이 좋은 모든 스테이지의 간암 환자에서 Y9는 좋은 인디케이션이 되고요. 얼리 스테이지인 경우에는 큐러티브 인텐트로 Y9를 시행할 수 있고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인 경우에 페인이 적고 입원 기간이 짧은 아주 편안한 치료법으로 펠리어티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간 기능이 좋아야 Y9를 하고 나서 리버 페일리어에 빠지지 않습니다. TAC와 Y9를 비교해보면 오버롤 서바이벌은 큰 차이가 없지만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더 길고 TPL을 위한 다운스테이징이 잘 되고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이 훨씬 적고 입원 기간도 짧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좋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 부담금이 한 800만원 정도로 비쌉니다. 예. Y9이 한 세션과 TAC 한 2-3세션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미국에서는 Y9는 외래 베이스로 시술을 하는데요. 일상생활을 해도 주변인의 방사선 위험이 없고 또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이 심하지 않으니까 거의 모든 병원에서 외래 베이스로 시행을 합니다. 어쨌든 환자에서 방사선이 나오는데 처음 일주일에 전체 레이디에이션의 90%가 나오게 되고요. 한 30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거의 나오는 방사선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들어간 마이크로스피어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대부분 환자의 복벽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요. 주변인들은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신다면 껴안고 주무시고 사랑하지 않으시면 일주일 동안 각방 쓰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어린이는 가능하면 일주일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Y9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많은데 실제 2, 3회 하는 환자는 전체 환자의 10%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레지듀얼 튜머나 리커드 튜머가 사이즈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컨벤셔널 TAC로 잘 컨트롤이 됩니다. 근데 종양이 매우 크면 한 14cm 이상 매우 크면은 Y9이 한 방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번 시행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외래로 직접 방문하는 환자도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는 약 연간 한 250건 정도 Y9E를 시행하고 있고요. 2020년 12월부터 절반 보험이 돼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많이 감소했죠. 그러면서 최근 3년 사이에 시행 건수가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237건을 했고요. 주요한 인디케이션은 이제 unresectable HCC인데 크기가 5cm 이상인 경우, 유니로바 HCC이면서 세그멘탈 PVT가 있는 경우가 Y9E가 프라이머리 옵션으로 많이 추천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로바 PVT나 메인 PVT 환자도 많이 의뢰가 됐었는데 요즘은 워낙 시스테믹 테라피를 많이 하기 때문에 PVT 환자에서 Y9E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크기가 3에서 5cm 사이인 경우에 점점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3cm보다 작은 경우는 컨벤셔널 TAC도 효과가 좋고 RFA라는 또 좋은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요. 3cm보다 큰 경우에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서 방사선 색전술이 많이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TAC 건수를 보면 2015년도에 피크를 찍다가 이제 최근에는 많이 감소를 하였죠. 그리고 TAC와 TARE 그리고 뎁테이스를 보면 TARE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TAC의 건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혈관 조영실에 오는 신환, 그러니까 인트라아트리얼 테라피를 시행받는 신환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이 이제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양의 크기가 큰 환자는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하고 종양의 크기가 작은 환자는 컨벤셔널 TAC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디엄 사이즈 튜머는 뎁테이스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미디엄 사이즈 튜머도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튜머 리스폰스 이밸류에이션인데요. 익스터널 RT를 먼저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그마한 튜머가 있죠. 사실 이 위치에 있는 튜머는 TAC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이 환자분은 익스터널 RT를 치료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케이스고요.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RT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TAC 하기 아주 좋은 케이스인데도 RT를 했습니다. 2개월째 CT상에서 이렇게 인핸스먼트가 좀 남아 있습니다. 4개월째 MRI 상에서도 약간 인핸스먼트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같았으면 당장 TAC를 추가로 했을 텐데 세브란스 병원의 내과 선생님께서는 참을성이 많기 때문에 7개월까지 기다려봤더니 인핸스먼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이디에이션 테라피를 하면 이게 persistent 인핸스먼트가 흔히 보이는데 인핸스먼트가 보인다고 그게 다 바이어블 튜머가 아니라는 것이죠.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분은 아주 큰 튜머가 있는데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인롤이 되었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인롤이 되었기 때문에 스탠다드 도즈 120g를 사용하게 됩니다. 1개월, 4개월 CT에서 보면 튜머 크기는 약간 감소하였지만 튜머 인핸스먼트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이 인핸스가 되는 이 튜머가 과연 바이업을 하는 거냐 아니냐, 좀 더 팔로우업을 하면 더 줄어들 거냐,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이 환자분은 6개월째, 12개월째까지도 계속 인핸스먼트가 남아있고요. 한 24개월째가 되니까 다시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30개월째가 되니까 좀 더 커지죠. 그래서 스탠다드 도즈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핸스먼트가 아주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도즈 120g 정도만 사용하면 튜머의 효과가 좀 시큰둥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서는 거의 모든 환자에서 150g 이상의 부스티드 도즈로 치료하고 있고요. 이 환자분은 12.5cm의 큰 튜머
있는데 내과생님께서 수술을 의뢰했는데 외과생님께서 Y9E를 먼저 한 후에 수술하시겠다고 했고요. 150그레이로 Y9E를 했습니다. 1개월 CT 상에서 보면 210그레이로 Y9E를 했고요. 1개월 CT 상에서 튜머 인핸스먼트가 역시 여전히 남아있죠. CT 판독은 No change in size and enhancement라고 했는데 실제 잘 재보면 크기가 한 1cm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튜머 인핸스먼트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필요 없고요. 3개월째 CT 보시면 튜머의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튜머 인핸스먼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CR이냐 아니면 레지듀얼 인핸스먼트가 아직 남아있느냐 애매한 정도죠. 어쨌든 CR까지는 아니고 아주 아깝지만 PR이라고 판정을 하겠습니다. 5개월째 CT 상에서 보면 튜머 전체에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이 아주 골고루 잘 분포하고 있고 그래서 CR로 판정을 하게 되겠고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하이 도즈를 주는데 이 튜머가 조금 작은 경우에는 아주 더 하이 도즈를 종종 줍니다. 이 환자분은 한 300그레이 정도를 줬죠. 한 7cm 사이즈 튜머인데요. 이렇게 한 300그레이로 스탠다드 도즈의 2배 이상을 주면은 1개월째 CT에서도 아트리얼 페이즈 인핸스먼트가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하이 도즈를 주면 튜머 인핸스먼트는 조기에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환자분은 이렇게 4cm밖에 안 됩니다. 거의 600그레이를 준 거죠. 정말 하이도즈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1개월 CT에서 보시면 non-contrast 이미지에서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이 아주 심하게 와 있고요.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포칼하게 튜머가 인핸스가 되는 레지듀얼 튜머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하이도즈를 주는 경우에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을 종종 보게 되고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튜머 리스판스가 아주 좋습니다. MRI는 그렇게 자주 시행하지 않는데요. 이게 디퓨전 이미지가 이렇게 early tumor response를 판정하는데 뭐 좋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는데 이 환자분은 3개월째 MR에서 보면 튜머 인핸스먼트는 거의 다 소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치료하기 전에 튜머 전체적으로 디퓨전 리스트릭션이 있는데 3개월째 B800에서도 이렇게 하이 시그널을 보이는데 이게 바이어블 튜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ADC 맵에서도 보면 아주 까맣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 도즈, 부스티드 도즈를 주는 경우에 디퓨전 이미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 추가적인 치료를 할 거냐? 스탠다드 도즈를 주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1개월, 3개월 이미지에서 튜머가 조용 증강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게 바이어블 튜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좀 기다리다 보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6개월까지 기다려도 된다. 누구는 1년까지 기다려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스탠다드 도즈를 주면 튜머 리스판스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TAC를 잘하는 서울대병원에서는 스탠다드 도즈를 주는 경우 튜머 리스판스가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환자에서 서울대병원에서는 부스티드 도즈 150그레이 이상을 주고요. 부스티드 도즈를 주면 1개월 또는 3개월째 이미지에서 인핸스되는 튜머 포션이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스티드 도즈를 준 환자에서 6개월 이내에 튜머 조용 증강되는 부위가 감소 추세고 튜머 마크가 상승하지 않으면 일단은 업저베이션을 하고요. 만약에 튜머가 조용 증강되는 부분이 증가하거나 튜머 마크가 상승한다면 6개월 이내에도 리트리트먼트를 해야 되겠죠. 근데 6개월 이미징에서 아직도 인핸스먼트가 남아 있으면 서울대병원에서는 대부분의 환자가 부스티드 도즈를 썼기 때문에 6개월에도 인핸스먼트가 남아 있으면 치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80그레이를 줬죠. 좀 로우 도즈로 줬습니다. 이니셜에서 튜머가 이쁘게 잘 보이고 있고요. 2개월째 CT에서 아직 레지듀얼 인핸스먼트가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엠블리제이션에서 이렇게 레지듀얼 인핸스먼트를 보인다고 해서 이게 다 바이어버린 건 아니고요. 튜머 마크도 아주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4개월째 CT에서 보면 튜머 마크가 다시 살짝 증가했는데요. 튜머 인핸스먼트 되는 부분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통통해졌습니다. 그래서 노듈라하게 인핸스되는 튜머 포션이 증가했기 때문에 4개월째 리트리트먼트를 권고하여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 체인지로 판독해서 넘어갔고요. 6개월째 보면 튜머 인핸스먼트가 확연하게 더 증가하였고 튜머 마크도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TAC를 추가하였고 튜머 마커가 감소하였죠. 이 환자분은 144그레이로 치료했고요. 이니셜에는 이랬습니다. 2개월째, 6개월째 레지듀얼 인핸스먼트가 좀 남아있죠. 튜머 마크도 올랐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6개월째에 TAC를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환자는 초창기 환자라서 그랬는지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12개월째에 여전히 튜머 내부에 인핸스되는 포션이 좀 남아있고요. 튜머 마크도 여전히 높아서 12개월까지 기다린 다음에 TAC를 시행을 해서 튜머 내부의 리피오더리 업테이크가 잘 된 걸 볼 수 있고 튜머 마크도 정상이 됐습니다. 즉 하이 도즈를 준 경우에는 한 6개월까지 기다려봐서 레지듀얼 인핸스먼트가 남아있으면 리트리트먼트를 권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non tumoral 이미징인데요. 익스터널 레이디에이션 테라피를 받았을 때 치료한 리버의 인핸스먼트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타입 1, 2, 3로 나온 게 있습니다. 타입 1은 3개월 이내고 포탈 페이지에서는 좀 어테뉴에이션이 떨어지고 딜레이드 페이지에서는 아이소 어테뉴에이션을 보입니다. 타입 2는 3에서 6개월 사이인데 이렇게 로우, 하이로 보이고요. 타입 3는 6개월 이후에 이렇게 하이로 보이는 이런 게 이제 익스터널 레이디에이션 테라피에서 잘 알려져 있고요.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에서도 요것과 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환자분은 2개월째 CT고요. 라이트 로브를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탈 페이지에서 라이트 로브가 전체적으로 약간 로우 어테뉴에이션을 보이고 딜레이드 페이지에서는 아이소 어테뉴에이션을 보이는 타입 1 리액션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이제 4.5개월 CT고요. 4.5개월이니까 이제 타입 2 리액션이 되겠죠. 포탈 페이지에서 약간 로우 어테뉴에이션을 보이고 딜레이드 페이지에서 라이트 로브가 전체적으로 인핸스먼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8개월째 CT이고요. 레프트 로브에 있는 튜머가 튜머 인핸스먼트가 싹 없어져서 치료가 잘 되었고 라이트 로브에 있는 조그마한 튜머도 치료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8개월째 CT상에서 이제 치료 영역이 전체적으로 하이 어테뉴에이션을 보입니다. 이렇게 웨지 라이트에 세그먼트 8번을 치료했으니까 웨지 쉐입으로 인핸스먼트가 되면서 볼륨 로스가 있고요. 레프트 롭 전체적으로 치료했기 때문에 레프트 롭이 전체적으로 인핸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트리얼 페이즈, 포탈 페이즈, 딜레이 페이즈에서 치료한 영역이 전체적으로 인핸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타입 3 리액션이고요. MRI 상에서 보면 이제 프리모비스트 업테이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전에 이런 콜란지오 칼시노마가 있었죠. 근데 치료한 이후에 1개월째 세그먼트 8번 테리토리의 20분 헤파드 빌리아리 페이지에서 인핸스먼트가 약간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ersistent ring enhancement가 또 boosted radio embolization에서 흔히 보이고요. OCM 사이즈의 튜머가 있고 227그레이 부스티드 도즈로 치료를 했습니다. 3개월째 CT상에서 보면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이 잘 보이고 있고요. 튜머 리스판스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트리얼 페이즈, 포탈 페이즈에서 보면 페리페리 림 인핸스먼트가 보입니다. 근데 크기를 재보면 이게 5.5cm이거든요. 그래서 판독을 하실 때 튜머가 도로 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링 인핸스먼트는 튜머의 페리페리 포션이 인핸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튜머 주변의 노말 리버가 인핸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튜머의 크기를 잴 때는 이 링 인핸스먼트를 빼고 그 내부만 재어야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3개월째 CT상에서 포탈 페이즈에 이렇게 로우 어테뉴에이션을 보이고 있죠. 타입 1 로우 아이소를 보여서 타입 1 리액션이고요. 12개월째 CT에서 보면 튜머 주변에
노멀 리버가 이렇게 인핸스가 됩니다. 하이로 인핸스가 돼서 타입3 리액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고요. 이렇게 싱글 튜머가 있고 236g의 부스티드 도즈를 했습니다. 1개월째 CT 상에서 보면 크기가 커 보이죠. 그래서 페리페럴 림 인핸스먼트를 보이는데 이게 튜머의 페리페럴 포션 인핸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노멀 리버가 인핸스가 되기 때문에 판독할 때 튜머가 커졌다라고 판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3개월째 CT상에서 보면 이렇게 링 인핸스먼트가 조금 감소하고 전체적인 크기도 살짝 감소한 걸 알 수 있고요. 레이디 엠볼리제이션을 하면 반대편 로브가 커집니다. 이 사람은 이제 콜란지오시에가 있고 라이트 로브를 치료를 했는데요. 1개월째, 2개월째, 3개월째 보시면 레프트 로브가 점점 커지고 라이트 로브는 점점 어트로피가 옵니다. 5개월째, 8개월째 이렇게 레프트 로브 하이퍼트로피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페리베스큘러 이디마라고 해서 페슬 주변으로 이렇게 로우 테뉴에이션으로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는 지오그래픽하게 로우 테뉴에이션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페리베스큘러 이디마 또는 레디에이션 헤파타이티스인데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GB 이디마가 또 흔히 보입니다. 그래서 골블래더 월이 인핸스가 되거나 골블래더에 이 이디마가 있고 이렇게 뮤코자가 쭉 있다가 이렇게 끊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GB월 이디마가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콜레시스타이티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소견이 보여도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치료 전에 GB월이 이 정도였는데 1개월째, 3개월째 보면 GB월이 인핸스가 아주 잘 되고 있죠. GB월이 인핸스가 잘 되더라도 증상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환자분은 600g로 치료를 했습니다. 아주 하이 도즈로 치료를 했죠. 그랬더니 일주일째 이제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이 심해서 CT를 시행했습니다. 일주일째 CT 상에서 보면 튜머의 인핸스먼트가 감소하고 튜머 주변의 노멀 리버도 상당히 로우 어테뉴에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레디에이션 헤파타이티스고요. 5주째 CT에서 보시면 튜머와 튜머 주변의 노멀 리버가 레디에이션 네크로시스에 빠져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로우 어테뉴에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이포베스큘러 튜머가 커졌다라고 판독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2년이 지나도 이렇게 레디에이션 네크로시스는 이쁜 모양을 보이면서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이 도즈를 주면 튜머뿐만 아니라 튜머 주변의 노멀 리버도 같이 레디에이션 네크로시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여기 튜머가 하나 있는데요. 1개월째 보시면 튜머와 좀 떨어진 곳에서 미들 헤파틱 베인 앞쪽에 이렇게 로우 테뉴에이션을 보이는 포션이 있고 3개월째에도 이게 포컬하게 로우 테뉴에이션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튜머는 치료가 돼서 좀 감소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로우 테뉴에이션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을 뉴 하이포베스큘러 튜머다 이렇게 또 판독을 하시면 안 되고요. 포컬한 레디에이션 네크로시스가 온 것이고 레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하고 하루 뒤에 찍은 펫CT를 보면 여기 이제 포컬하게 액티비티가 있는 거죠. 이 환자분은 코데이트 아트리를 슈퍼 셀렉티브하게 주입을 해서 코데이트 아트리가 서플라이하는 영역에 Y9E가 많이 침착되어서 이렇게 포컬한 파렌카이멀 네크로시스를 보였습니다. 헤파틱 컴플리케이션으로는 제일 흔한 거는 리버 시로시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콜로렉탈 리버 메타스타시스 환자인데요. 이게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들어갔고 싱글 세션에 홀 리버를 치료하는데 120g를 줘야 됩니다. 프로토콜상. 근데 튜머가 너무 작기 때문에 노멀 리버에 120g가 들어가게 되고 10개월 후에 보면 간이 리버 시로시스가 생긴 것처럼 쪼그라들고 있고 어사이티스도 생기고 간 기능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싱글 세션의 홀 리버 트리트먼트를 메타스타시스인 경우에 했는데 요즘은 메타스타시스인 경우에도 한꺼번에 홀 리버를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코데이트 로브에 큰 튜머가 있고 치료한 이후에 바일덕트 스트릭처가 와서 바일덕트 다일레이션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증상이 없다면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리버 센터에 이렇게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환자에서 코데이트 아트리를 통해서 실렉티브하게 TARE를 했더니 이제 바일로마가 생겼고 바일덕트 다일레이션도 좀 생겼죠. 이 환자분은 254g로 너무 심하게 TARE를 했더니 바일덕트도 늘어났고 튜머는 네크로시스가 다 됐지만 튜머 주변에 이렇게 조그만한 로우 어테뉴에이팅 노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빌리아리 네크로시스가 생겨서 멀티플 스몰 로우 어테뉴에이티드 리전들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요. 이 환자도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튜머에다 대고 TARE를 했는데 들어간 양이 조금 많았던지 치료 영역이 녹아내리면서 리버 압세스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익스트라 헤파틱 컴플리케이션으로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레디에이션 뉴모나이티스죠. 렁으로 레디액티브 마이크로스피어가 좀 많이 들어가서 2개월째는 괜찮았는데 6개월째 이렇게 레디에이션 뉴모나이티스가 생겼습니다. 이 환자분은 다행히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많이 호전이 되었고요. 이제 케이스를 몇 개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인필트러티브 HCC가 있는 환자고 PVT가 있고 라이트 로브는 이제 수술을 해서 없습니다. 3개월째 MRI 상에서 보면 튜머 치료된 튜머널 로우 어테뉴에이션을 보이고 페리페리에나 이렇게 인핸스먼트를 보이죠. 근데 이제 판독문을 보면 no change of 5cm peripheral enhancing treated mass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튜머의 페리페럴 포션이 그대로 인핸스가 잘 되고 있으면서 뭐 치료 효과는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페리페럴 포션은 튜머가 인핸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라운딩 리액티브 림 인핸스먼트인 거죠. 노멀 리버의 리액티브 림 인핸스먼트인 거고 사실 튜머의 대부분은 아주 인핸스먼트가 아주 많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markedly decreased tumor enhancement with surrounding reactive limb enhancement pattern 뭐 이 정도로 판독을 하면 치료하는 사람이 아마 기분 좋아하지 않을까, 판독문을 받아든 환자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슈도 프로그레션이 종종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코로렉탈 리버 메타스타시스이고요. 2개월째 로우 어테뉴에이션으로 보이는 매스 리전이 좀 더 커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판독문 역시 increased size of hepatic metastassis인데요. 실제 이 환자분은 이렇게 튜머가 작은데 2.49기가베크렐을 주입하였습니다. 민 도즈를 따지면 치료 영역이 넓었기 때문에 175g이지만 2.49기가베크렐이면 무지무지 하이 도즈를 준 거고요. 너무 하이 도즈를 줬기 때문에 튜머와 튜머 주변의 노멀 리버가 다 같이 녹아내려서 레디에이션 네크로시스가 돼서 이렇게 커진 것처럼 보입니다. 환자분은 그 이후에 쭉 팔로우업을 하면서 리버 다른 곳에는 이렇게 새로운 메타스타시스가 쭉쭉 커지고 있지만 치료한 요 레디에이션 네크로시스가 된 요 부분은 레디에이션 네크로시스가 사이즈가 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3년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2개월째 CT에서 보이던 요 병변이 튜머가 커진 게 아니고 튜머와 튜머 주변의 노멀 리버가 레디에이션 네크로시스가 돼서 너무 하이 도즈로 치료를 해서 레디에이션 네크로시스가 돼서 이렇게 보인 거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세그먼트 3번에 3cm짜리 튜머가 있고 포탈 베인 스롬보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PVT가 있는 환자에서 1500g 너무 많은 하이 도즈를 줬죠. 그랬더니 이제 3주째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이 심해서 병원을 왔고요. CT를 보시면 이제 플루랄 리퓨전도 생기고 레프트 로브가 전체적으로 로우 어테뉴에이션을 보이면서 커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판독문은 increased left lateral segment mass replacing entire left lobe라고 했는데요. 이게 다 튜머가 아니고요. 너무 하이 도즈를 줬기 때문에 radiation hepatitis with edema로 생각이 됩니다.
2개월째 CT 상에서 보면 플라 리퓨전 없어졌고요. 레프트 로브가 다 레이디에이션 네크로시스가 돼서 이제 로우 어테뉴에이션으로 보이고 4개월이 되니까 이제 조금 크기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레프트 라테럴 세그먼트가 전부 다 레이디에이션에 의해서 녹아내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콜란지오시에입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전에 이렇게 큰 튜머가 있고요. 이 콜란지오니까 리시스트로 이제 판정을 하겠죠. 근데 레이디 엠블리제이션 1.5개월 후에 찍은 사진상에서 보면 튜머 이넨스먼트 되는 부분이 거의 다 로우 어테뉴에이션으로 다 바뀌어서 다 레이디에이션 네크로시스가 잘 된 것 같은데 판독문은 slightly decreased siz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판독문만 좀 읽어보면 레이디 엠블리제이션 효과가 좀 시큰둥한 느낌인데 extensive tumor necrosis 이렇게 판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콜란지오는 리시스트로 판독을 하는 게 맞겠지만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한 경우에는 modified 리시스트처럼 튜머 인해서 되는 포션이 얼마나 줄었느냐 요걸 감안해서 판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분은 좀 이넨스가 CT상에서 이넨스가 그렇게 잘 되는 튜머가 아니죠. 그래서 미니멀리 하이퍼베스큘라 HCC이고요. 엔지오상에서도 베스큘러리티가 좀 낮아 보이는데 실렉티브 엔지오를 하면 튜머의 베스큘러리티가 그래도 좀 꽤 있습니다. 1개월째 CT상에서 보면 이제 튜머의 많은 부분이 이제 로우 테뉴에이션으로 바뀌었고요. 근데 3개월째 아트리얼 페이즈, 포탈 페이즈에 있는데 원래 튜머가 이넨스가 좀 시큰둥했기 때문에 아트리얼 페이즈만 비교해 본다면 1개월과 3개월 사이에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포탈 페이즈를 비교를 해 본다면 이 부분의 솔리드한 포션이 좀 증가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탈 페이즈도 가끔 가다가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솔리드한 포션이 좀 남아 있는데 이게 좀 더 커졌기 때문에 튜머가 재발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환자는 리트리트먼트를 권유했는데 그냥 수술을 했고 수술할 소견상에서도 이 부분에 바이어블 튜머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레이드 엠블리제이션을 이렇게 부스티드 도즈로 하고 나면 튜머 내부에 이렇게 점이 점점점 이렇게 인해서 되는 게 남는 경우가 또 흔히 보입니다. 이게 이제 9개월 CT인데요. 아트리얼 페이즈와 포탈 페이즈에서도 이렇게 인해서가 쭉쭉쭉 되는 게 좀 남아 있는 경우가 흔히 보이고 13개월째에도 튜머 내부에 이렇게 조금씩 남아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9개월째는 그 이전과 비교해서 이게 별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노 체인지가 됐겠죠. 근데 13개월째는 피부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피부카가 높다는 걸 알고 이제 판독을 해야 되니까 뭐라도 트집을 잡아서 트리트먼트를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판독하신 분은 튜머의 앞쪽에 요 보이는 thick band like enhancing area 요게 viable 튜머다라고 판독을 해서 TAC하러 왔고요. 엔지오를 해보면 이렇게 요 부분이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점점이 좀 인핸스가 되는 게 보이시죠? 리표더를 주면 이런 게 아주 잘 먹습니다. 그래서 리표더를 주면 튜머 내부에 이렇게 점점이 있는 부분이 아주 리표더리 잘 먹고 이렇게 TAC를 하고 나면 튜머 마커가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CT상에서 판독했던 이 튜머 앞쪽에 있던 부분은 리표더리 그렇게 잘 먹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도트-라이크한 레지듀얼 튜머가 persistent하게 계속 있으니 요거는 컨벤셔널 TAC를 하면 좋고요. 이렇게 잘 먹습니다. 이렇게 튜머 앞쪽에 있는 이거는 이게 타입 3 리액션이죠. 이렇게 아티리얼 페이즈, 포탈 페이즈, 딜레이 페이즈에서 계속 인핸스가 되는 노멀 리버 파렌카임이 인핸스가 되는 타입 3 리액션입니다. 이 환자분은 7cm 사이즈 큰 튜머가 여기 하나 있고요. 하이로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조그만하게 인해서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에이피션트가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콤빔 CT를 찍었더니 튜머가 잘 보이고 조그만한 에이피션트가 보이면서 에이피션트 내부에 있는 포탈 베인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로브를 전체적으로 치료를 했고요. 3개월째 CT상에서 보면 포칼하게 로우 테뉴에이티드
노즐이 보이죠. 그래서 판독하시는 분이 뉴 하이포베스큘러 튜머가 여기 새로 생겼다. 이렇게 이제 판독을 하시는데 이게 새로 생긴 뉴 하이포베스큘러 튜머가 아니고요. 그래서 펫을 참조를 하면 TAR이 시행한 다음날 펫을 보면 이 부분에 이렇게 하이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AP 션트 때문에 AP 션트로 레디오 액티브 마이크로스피어가 많이 들어가게 됐고 이 부분에서 포칼한 레디에이션 네크로시스가 생겨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고요. 8cm짜리 큰 튜머가 있고 리버 전체에 멀티플 노즐이 있습니다. 노즐 개수로 뭐 치자면 100개 정도 될 것 같고요. 차일드는 B7으로 그닥 좋은 인디케이션은 아닌데 어쨌든 요 당시에 액티브 TB가 있는 환자였고 세그멘탈 PVT가 세그멘트 7번 쪽에 여기 좀 있었는데 판독문에서도 놓쳤고 저도 살짝 미스를 했습니다. 엔지오 상에서 롱 션트는 났고요.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 세그멘트 8번에 있는 메인 튜머만 치료를 이제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엔지오를 해보면 세그먼트 8번 쪽에 메인 튜머가 있고 세그먼트 7번에 있는 PVT는 놓쳤으니까 그쪽은 치료를 안하고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에 이렇게 멀티노듈러 튜머가 있는데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와 세그먼트 8번 요 두 군데를 치료하기로 요 당시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right anterior 2.42GBq 민도즈로 174g를 줬고요. 레프트 로브에는 0.2GBq 즉 15g 아주 로도즈를 줬고요. 왜 15g를 줬느냐 뭐 그런 딱히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개월째 CT를 시행했습니다. 세그먼트 7번에 있는 PVT를 놓쳤기 때문에 세그먼트 7번에 있던 PVT가 무럭무럭 자라서 라이트 포탈 베인으로 PVT가 쭉 자라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세그먼트 6, 7번 쪽은 이제 치료를 안 했으니까 6, 7번 쪽에 있는 노듈러 튜머는 좀 더 커졌겠죠. 상당히 제법 커졌습니다. 6, 7번. 근데 치료를 한 세그먼트 8번과 레프트 로브는 치료하기 전과 비교해서 좀 비슷해 보입니다. 세그먼트 8번과 레프트 로브는 별로 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판독문은 어디를 치료했는지 모르고 그냥 판독을 하시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튜머 넘버와 사이즈가 커졌고 PVT도 생겼다. 이제 이렇게 판독을 하시게 되는데 어디를 치료했는지 안다면 치료한 영역 세그먼트 5번, 8번과 레프트 로브는 스테이블 디지즈를 보이고 치료를 하지 않은 영역 세그먼트 6, 7번은 PD 소견을 보이면서 PVT가 더 커졌다라고 판독을 할 수 있겠죠. 환자분 차일드가 B7이기 때문에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쓸 수가 없고 소라페닙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라페닙을 사용하고 나서 2달 뒤에 CT를 시행을 했고요. 이제 포멀 리포트는 라이트 포탈베인과 메인 포탈베인 튜머 스롬보스가 인터벌 프로그레션을 했다. 그리고 멀티플한 튜머는 좀 스테이블해 보인다. 사실 그게 아니죠. 세그먼트 8번, 5번, 8번과 레프트 로브에는 바이어블 튜머가 거의 다 사라졌죠. 이제 레디오 엠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났으니까요. 세그먼트 8번과 레프트 로브에 인핸스 되는 튜머가 거의 없습니다. 뭐 아직 약간 남아있기는 한데 세그먼트 6, 7번은 이전보다 튜머가 훨씬 더 커지고 포탈베인 스롬보시스도 더 커졌죠. 그래서 3개월째 이 CT를 판독을 한다면 치료한 영역 세그먼트 8번과 레프트 로브는 레디오 엠볼리제이션의 효과가 매우 좋아서 거의 CR인데 CR까지는 아니고 PR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튜머 인핸스먼트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그먼트 6, 7번은 PVT도 증가하고 파렌칼말 튜머도 증가해서 소라페닙 효과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소라페닙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레고라페닙을
2차 예약으로 시작을 했고요. 다행히 환자분 레고라 페니볼 효과가 아주 좋아서 PVT도 좀 줄어들고요. 레고라 페니볼 쓴 지 10개월째에는 바이어블 튜머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